안녕하세요, 포토트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 출신 사진작가 타미나 플로렌티네 투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노버 대학 응용과학예술대학에서 포토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공하고 2016년 사이스 사진 공모전에서 우승, 그리고 2017년 슈테른 융예 사진상을 수상한 독일의 신인 여성 사진작가입니다.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으며 항상 조용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성격으로 미지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아빠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동물, 숲, 개울이 있는 시골에서 살았고 제 렌즈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을 틈틈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에게 캐논 500D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카메라를 베개 옆에 두고 며칠 밤을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라입지히의 지역신문만 받아봤었기 때문에 GEO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잡지의 존재는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찍거나 여권 사진을 찍기 위한 스튜디오를 차리는 것 외에 사진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큐멘터리 사진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아프리카 가나로 갔습니다. 그 후에는 일을 하며 때때로 인도나 발칸 반도를 여행했습니다. 저는 브라운슈바이크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맞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하노버의 사진 학위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제가 찾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은 저에게 딱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포토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입학 전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로 이 전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였습니다. 기술을 이해하거나 전문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클래스에서 가장 어린 학생 중 한 명이었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2주에 한 번 포토스토리를 담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사진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익혔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교수, 동료 학생, 사진 편집자, 그리고 사진 작가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진 네트워크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전문 사진 작가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가를 영구적으로 고용하는 잡지 또한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동안 프리랜서로 지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잡지사는 제작에 훨씬 더 적은 돈을 쓰고 있고 시장엔 이미 훌륭한 프리랜서 작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다른 사진 분야에도 관심을 둡니다. 웨딩 사진이나 광고 등 비교적 보수가 좋은 사진 분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공모전과 사진 작가를 위한 장학금은 여러분 자신의 프로젝트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모전은 특히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사진 작가가 잡지사를 설득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당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잡지사가 당신의 작업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이스 공모전 상을 받은 후에 확실히 더 유명해졌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진행했고 런던에서 멋진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이스에서는 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슈테른 융예 사진상을 통해 이라크를 포함해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었고 그 잡지사에 고용된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주로 국내외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와 여러 작업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멋진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언론 매체에 접근할 때도 있고 그들이 기자와 함께 저에게 문의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사전 작업을 하지 않고 잡지나 신문에 계약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조직하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운이 좋게도 그 작업들이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다음 작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편집자들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소개한 후 행운이 따라준다면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를 위해 계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럼 그렇게 하고 돌아오셔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럼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겠죠. 라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결과도 없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책과 잡지를 많이 읽습니다. 저는 또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만약 어떤 주제가 저의 흥미를 자극한다면 메모를 하고 다음 날에도 그 주제가 계속해서 저의 흥미를 끄는지 고민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되어지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와의 교류를 끊지 않는 것이 각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현실 세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정직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운이 좋게도 인물들의 사진 촬영 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진을 찍힐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몰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저는 정직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자기 자신의 작업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자기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더 열심히 임해야만 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소개를 처음으로 준비하면서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자연재해, 전쟁, 정치적 이슈와 같은 그 시대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 사진을 다큐멘터리 사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담아냈던 그녀의 사진을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토스토리로 풀어내는 그녀의 사진을 보면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가까이에서 찍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실감이 나게 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나 화려한 것만 찍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진을 찍던 저에게 마음을 울리는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